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 노동종 말과 기술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완전 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비인간적 노동 강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중 축소, 인공지능 로봇의 노동 대체,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총수요 부족과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정책을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 확대에 더하여 기본소득을 새 정책으로 추가하여 정책 간 경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새 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적은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어 통계상, 체감상 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해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시킨 1차 재난지원금이 1년에 한 번이든 12회든 정기 시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탁상공 논의므로 재원 조달 방안은 언제나 최우선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차 주장한 것처럼 1단계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1인당 연 100만 원은 연 50에서 60조 원인 조세 감면 축소로 마련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복지 및 경제 효과가 공감되고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시 80에서 90%의 국민이 내는 기본소득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때 기본소득용 증세에 나서면 됩니다. 일반 회계 조정, 조세 감면 축소, 증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 원은 월 4만 원에 불과하여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먼저 월 30만 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 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 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 원 확보할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 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 원 아니 몇만 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입니다. 전에는 쌓인 가구월 17만 원, 연 200만 원의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 평가절하 하시더니 이번에는 용돈소득이라 폄훼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실 세계로 내려오셔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 못하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습니다.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 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합니다. 재정 부담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께서 처음부터 월 30만 원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충분성 때문인가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성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대세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공부하신다니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회에 도움되시도록 라벤토스 교수가 쓰고 저와 이한주 교수가 함께 번역 출판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와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을 소개드립니다.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나마 얼마든지 시행에 늘려갈 수 있고 소득 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 효과에 더하여 소비 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총수요 부족 시대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실행 가능하고 진지하며 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균형 발전 위한 최소 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공동체 최고 원리는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이익 극대화에 노력할 수 있지만 타인의 권익을 건들지 않고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억제가 자율의지만으로 어려워 우리는 누군가의 권력을 부여하고 권력에 의한 강제를 용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와 군역 등 의무의 배분이 공정할 때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수호가 의무인 관리가 힘있는 이들의 횡포에 편승하면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머슴으로 종으로 순차 전락하고 강자들은 군역과 조세 등 책임을 피하면서 국력이 취약해져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땅이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희망을 빼앗긴 종이 열정을 바칠 유인이 사라지고 자원과 잠재력은 최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백성은 빈곤해지며 공동체의식은 희미해져 결국 질병, 침략, 자중질환으로 체제 붕괴를 맞습니다. 공정성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집단도 영역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의 초보상식입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았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 규제를 당하고 경기 외곽은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를 받습니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전구호가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 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인프라, 산업, 기업 유치, 문화체육 환경 등에서 더 배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 강도에 비례하여 정책과 예산의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남북산업단지 결합개발로 남쪽 개발 이익을 북쪽 산업단지에 투입하고 물류단지를 북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경기 남부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남습니다. 기관 소재 지역 주민, 근무 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 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정책이고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입니다. 갈등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정책이 아니라 진리이고 이는 정치인 아닌 종교인의 몫입니다. 정치란 정책으로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만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의 힘이 더 강한 정치의 속성상 기존 제도로 이익보단 소수의 반발은 새로 혜택받을 다수의 힘보다 셉니다. 개혁의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가 소수 의사 집단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소수 사업자 반대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거나 언론기관 반대로 여론과 달리 언론 빠진 언론개혁법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 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도민과 국민들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것도 정치 행정가로서 할 일을 몸살이지 않고 해내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짜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릴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체가 바로 국민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면 국가적 잠재력이 훼손되고 큰 손실을 자초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도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적다고 지방의 인프라 확보를 미룰 게 아니라 좋고 많은 인프라가 인구 증가 요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쉐프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 배려, 더 많은 기반 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가 산점과
우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제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와 강원 충청 경계 지역의 역차별적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겠지만 제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일방적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규제 합리화를 내세우고 예산과 정책에서 북동부를 더 배려한다 해도 경기도민의 신뢰와 응원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의지에 따라 도민의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관철해낼 것입니다.